네, 지난해 2025년에 노벨상 수상 분야를 살펴보면요. 단연 양자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양자 역학의 연구학자들이 노벨상의 물리학상에 영예를 안아가면서 이제 양자 역학이 더 이상 이론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본격 양자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국내외 기술 현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현진 롭체인베스트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실질적인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기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우선 양자 컴퓨터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양자 컴퓨터 개념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말 그대로 양자 역학을 이용한 컴퓨터인데 양자 역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엄청 어려워요. 저도 공부를 많이 했지만 100%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는 이제 비트라는 체제를 쓰고요.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걸 씁니다.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컴퓨터는 모든 것들을 이진법화합니다. 0과 1로 모든 것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단어를 만들려면 48자리 수의 비트가 필요합니다. 00, 10, 10, 10 이런 식으로 단어를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산 능력도 좋아지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능력도 뛰어나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를 얼마만큼 통제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에 쓰는 큐비트라는 것은 0과 1로 표현하는 건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0과 1 중에 하나로 정보가 고정되는 게 아니라 중첩과 얽힘이라는 시스템으로 0과 1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두 개 비트에는 00, 01, 10, 11 원래 이제 컴퓨터에는 4가지 중에 하나만 표현할 수 있었다면 큐비트에서는 00, 01, 10, 11을 동시에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비트 수가 적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큐비트가 하나씩 많아질수록 중첩해서 표현할 수 있다 보니까 이 표현력 자체가 어마어마해집니다. 이 큐비트를 20개 정도만 통제할 수 있어도 지금의 슈퍼컴퓨터를 넘어서는 수준에 그리고 100개 정도까지 통제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수준의 컴퓨팅 기술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자 컴퓨터의 핵심, 결국은 큐비트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럼 큐비트 수만 늘리면 되는 게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원리는 단순한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 큐비트는 이제 외부 자극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에도 취약하고요. 그다음에 전자기파, 진동, 정말 미세한 충격에도 이 양자 상태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죠. 실제로 양자 컴퓨터 칩은 손가락 크기 정도보다도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큐비트 양자칩을 통제하기 위한 주변 설비는 대형 냉장고보다 커요. 그리고 영하 273도의 냉동기 안에서 작용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극저온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큐비트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제 큐비트 수를 크게 늘리고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양자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1비트의 연산에는 4-5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해요. 근데 현재 슈퍼컴퓨터에는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큐비트는 한 100개 정도만 통제를 해도 슈퍼컴퓨터를 훨씬 더 뛰어넘는 성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자 컴퓨터 개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큐비트라는 개념이 핵심이고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는지가 관건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기술 패권을 네. 쥐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기술 수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국이 양자 컴퓨터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IBM이 이제 양자 컴퓨터 대표 주자인데요. 통제할 수 있는 큐비트가 무려 1121개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개수보다는 연산의 정확도를 높인 프로세서를 도입하면서 이제 상용화 과정을 계속해서 밟고 있어요. 앞으로도 양자 컴퓨터를 이 IBM이 가장 크게 선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후발주자로 뽑히는 업체는 이제 구글입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올해 최신 칩 윌로우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이게 이제 슈퍼컴퓨터가 3년 동안 할 계산을 2시간 만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적극적으로 증명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큐비트 수는 현재 최대 105개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퓨터를 통합한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통제할 수 있는 큐비트 수는 10개가 안 되지만 기존의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결합해서 최대한 빨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빅테크 선두주자는 IBM이지만 다른 빅테크 업체들도 나름의 전략으로 좀 양자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100개 이상만 통제해도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네. IBM에서는 1100개 이상의 큐비트를 제어합니다. 그럼 이미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큐비트가 많다고만 좋은 건 아닙니다. 이 큐비트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큐비트가 10,000개라고 해도 하나만 어긋나면 모든 정보가 꽝이거든요. 그래서 완결한 큐비트가 필요한데 지금 통제할 수 있는 물리적 큐비트가 IBM이 1100개,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만 요 물리적 큐비트 1000개 정도를 통제할 때 완전한 큐비트 하나가 나와요. 그런데 이 완전한 큐비트가 100개여야지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성능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재 IBM조차도 완전한, 그러니까 오류 없는 큐비트 한두 개 정도밖에는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양자 컴퓨터 시대는 그만큼 멀었다라는 거죠. 다만 요즘에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각 기업의 기술력들도 훨씬 더 뛰어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려면 한 10년, 20년 멀었다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이 시기가 5년 이하까지 단축되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AI 기술에 따라서 이런 그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기는 계속해서 당겨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자 컴퓨터 시대가 성큼 다가오게 된다면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현재 암호 체계가 무력화된다라는 불안감도 있던데 향후 그렇다면 암호 체계 변경이 필요하게 되는 걸까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는 걸까요?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자 컴퓨터 시대가 오면 지금 시스템은 대부분 뚫립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이 쓰시는 뭐 메일이라든지 네. 혹시 게임을 한다면 뭐 게임이라든지 어머. 이런 계정들도 사실 다 뚫릴 수가 있다라고 보면 네. 되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양자 컴퓨터 시대가 안 왔잖아요. 아직 그런데 안 와서. 이미 우리는 방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 기술을 적절한 시기에 도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지금 이제 암호 기술은 그 공개키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C나 스마트폰에 로그인할 때 암호 대부분이 공개키 방식인데 여기서 큰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해요. 그래서 자연수의 소수 곱으로 나타내는 방식. 요게 이제 100자리 이상만 가도 슈퍼컴퓨터로도 몇 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의 안 뚫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양자 컴퓨터로는 몇 분 혹은 몇 초 만에 뚫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는 공개키 방식은 사실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공개키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100에서 1000개 정도만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큐비트 수백만 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완전한 큐비트 한 100개 정도를 통제할 수 있어야 이 암호 시스템이 뚫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몇 년 정도는 안전하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바꿔야겠죠.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가 도입이 돼야 될 텐데 이게 격자 기반 암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만 개의 점을 찍어서 어떤 점에 제일 가깝냐. 요건 양자 컴퓨터도 풀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항식 연립방정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역시 양자 컴퓨터조차도 뚫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방어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한 시기에 암호 체계만 바꾸면 되지 양자 컴퓨터가 온다고 해킹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안 기술도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 안에서 관련주에 대한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데 양자컴 관련주 좀 생각해 보면요. 아무래도 통신주 쪽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이제 양자 암호 관련해서 기술 도입 중이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양자 암호는 또 양자 컴퓨터 기술과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쪽에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 SK텔레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양자 암호 부분에서는 선두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국내가 양자 컴퓨팅 기술이 많이 뒤처져 있지만 양자 암호 기술만큼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텔레콤은 양자키 분배와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양자키 분배라는 건 빛의 정보를 담아서 암호키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해킹하게 됐을 때는 암호 상태가 바뀌어버리고 또 해킹해서 이제 안전한 그 방어막이 자동으로 쳐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해킹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이고 추가적으로 양자 내성 암호 같은 경우에는 다차원 그리고 복합 구조의 난제를 이제 내는 것인데 역시 해킹에 강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바로 이 양자키 분배와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게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퀀텀 시리즈에 이 양자 암호 기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해킹이 안 된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분석을 하고 있고 국가 인프라라든지 글로벌 통신망 등에 이미 양자 암호 기술이 적용 중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SK텔레콤이 양자 암호 부분의 선두주자라면 SK텔레콤이 앞으로 양자 컴퓨터 개발도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양자 암호 기술과 양자 컴퓨터 기술은 원리는 같지만 난이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까 제가 큐비트의 원리를 설명할 때 외부 자극에 취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작은 자극이 와도 큐비트 승태가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양자 암호 기술의 큐비트만 쓰면 끝입니다. 쉽게 말하면 큐비트 한두 개 정도만 통제할 수 있으면 양자 암호가 완성이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 한두 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네. 물리적 큐비트 수백만 개, 거기서 논리적 큐비트 100개 이상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큐비트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양자 암호 시장이 양자 컴퓨터 시장보다 훨씬 더 빨리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그 양자 컴퓨터에 대한 해킹을 방어하려면 꼭 양자 암호가 있어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양자 내성 암호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기술, 앞서 말씀드렸던 다항 방정식, 격자 무늬 이런 것들로 충분히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시대가 와도 양자 기술을 안 써도 방어할 수 있는 기술들은 이미 나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서 양자 컴퓨터 기술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앞서 미국이 1위라고 해주셨고 네. 중국이 뒤따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순위로 따지면 한 5위 정도 5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기술 격차는 아직 큽니다.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이 멀고요. 미국이 1위, 말씀해 주신 중국이 2위, 그다음에 유럽과 일본이 한 3, 4위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현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20큐비트급 양자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IBM은 1000개 이상을 컨트롤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요. 내년까지 50큐비트의 독자 기술 확보를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 역학도 결국은 수학이에요. 근데 한국이 세계적으로 수학은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리 인재들을 많이 영입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자 내성 암호 여기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을 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2035년까지 그 총 3조 원 규모의 민간 합동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54%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다라는 부분이고요. 1980억이 투입되고 내년에는 30%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그 IT 기술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라는 언급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 확대로도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양자 연구센터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협력도 강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 전문 대학원이라든지 연구센터를 좀 확대하고 있는데 2035년까지 핵심 인력을 2,500명 정도 확보하기로 했고요. 미국의 양자 선도 기업과 공동 연구를 많이 추진하고 또 연구자도 파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의 벌어진 격차를 얼마나 빨리 메울 수 있냐, 요거에 따라서 국내 양자 기술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요 부분이 결정날 것 같고 지금 그 연세대학교 양자 컴퓨팅 센터에서 그 일반인 대상으로 전시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연세대학교 양자 컴퓨팅 센터에 한번 신청을 해보셔서 양자 컴퓨터가 어떤 건지 좀 체험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재밌겠네요. 또 숫자에 강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 향후 이제 정부에서 지원 방안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약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외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주 투자 전략, 관심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자 컴퓨터 어쨌든 상용화는 오래 걸리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타이밍을 잡고 매매한다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조금씩 여유 자금을 모아간다. 이렇게 가시다가 적어도 한 1, 2년 정도의 투자 기간을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를 대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선도주자는 앞서 말씀드렸던 IBM, 구글, MS 이런 업체기는 한데 이런 업체들은 양자 분야보다 다른 분야로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빅테크를 묶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럼 정통 양자 컴퓨팅 관련주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미국에 있는 두 기업, 리게팅 컴퓨터와 아이온큐 이 두 기업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됩니다. 네. 우선 리게팅 컴퓨팅은 이제 모듈 형태의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듈형으로 칩을 설계하고 있어서 이제 확장이 용이한 구조로 가지고 있고요. 한국과도 협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내 외적인 이제 협업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초에 한 36큐피트 정도의 시스템을 현재 상용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탑픽으로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미국 기업은 이제 아이온큐입니다. 여기 개인 투자자분께 약간 익숙한 종목인데 여기는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시스템을 구축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는 대부분 그 초저온, 그러니까 270도 이하 정도에서 저온에서 하는 방식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아이온큐는 다른 방식을 써요. 그래서 이온 트랩이라고 해서 원자를 전자기장에 가두고 레이저로 상태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기존 방식 대비해서 속도는 느린데 안전해요. 근데 지금의 대세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이온 트랩 방식이 대세가 된다. 그럼 아이온큐가 크게 치고 나갈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리게팅 컴퓨터가 쓰고 있는 방식이 대세예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투자할 때는 약간 균등하게 좀 비중을 가져가시는 것도 또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 종목 중에서는 모비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게 초전도와 가속기 제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미세한 전기 신호로 큐비트를 제어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의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국책과제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관련주라고 보면 이 양자의 하드웨어보다는 암호라든지 통신 그리고 반도체 기술 기반으로 주변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게팅 컴퓨터라든지 뭐 아이온큐만큼 직접적으로 연관된 종목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자 컴퓨터에서는 뭐 큐비트에 대한 전환이나 조절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어차피 양자 컴퓨터에도 반도체도 들어가니까 넓게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또 관련주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변주로 봤을 때 모비스가 제일 직접적이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를 하신다면 눌렸을 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직접적인 투자를 한다면 리게팅 컴퓨터나 아이온큐인데 두 종목 다 고점을 찍고 지금 30-40% 정도는 조정이 나와 있어요. 지금 AI주의 순환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 관련주에도 수급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기가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부터 천천히 보시면 투자에 대한 기회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팀장님과 양자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양자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도래한 미래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양자시대를 맞이하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국내 관심 종목도 잘 참고해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